네, 저는 조성백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뵙는 것은 설레이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늘 또 오늘 오면서 또 떨리기도 하고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사무관 승진시험 영양평가 설명회 때문에 오셨는데, 네, 관련해서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올해 2020년도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경향과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비단 학원에 대한 부분, 이런 사교육 학원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제가 폭넓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스터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합격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망라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비단 그러니까 합격으로 가는 보편적인 길,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에 제가 질문도 받고, 또 개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기 다수가 경기도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천이 일부 있을 거고, 강원도는 어제 발표해가지고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는 발표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타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이외의 타시도 분들은 이따가 남으셔서 또 저하고 개인적인, 또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주로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네, 네. 경기도를 조금 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주 내용은, 분석은 경기도 위주로 하고, 공부는 전반적인 걸 다 하고, 또 타시도는 제가 조금 더 남겨서 개인 상담도 좀 하겠습니다. 어떤 그룹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기분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점심 때 이제 올해 말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올해 말고 작년에 2019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이 2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작년으로 돌아가서 같이 애썼던 거를 회상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다. 그분들의 같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되게 참 과거에 들어가면서 참 보람 있고 행복했었던 시절로 잠깐 돌아갔어요. 오셨던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합격이. 영화의 한 장면. 그렇게 극적으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거쳐서 합격해가지고 본인이 너무 감격하기도 했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도 울고, 제가 또 여러 번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감격했고, 그래서 계속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뭘 오냐, 저는 다 흘러간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모처럼 이제 설명의 날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데, 참, 본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그러대요. 그분이.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을 보러 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보러 갔는데, 2019년이 안 되면 자기는 기회가 없다. 19년도에 시험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상황에서는 절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시험 자체를 못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시험 자체를. 기회를 안 주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거의 꼴찌로 들어가서 또 그 전년도에는 보고서하고 면접이 있었으니까 그걸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해서 딱 한 번에 딱 끝내는 극적인 1월 근평이 있고 7월 근평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월 근평에서는 전혀 한 30등 정도 뒤로 밀려나 있어가지고 그 꼴찌에서 뒤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2월 근평에서 6월 근평인가 7월 근평인가 거기서 꼴찌로 들어가서 시험을 극적으로 합격한 막차 타는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본인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될까 안 될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고민과 번뇌 내가 공부를 허탄는 게 아닌가 그런 번뇌 고민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 왔다 갔다 한 줄다리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기분이 좋았고 하나는 그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뭘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뭐냐면은 올해 2020년도죠. 올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숙제도 많이 내고 또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제가 숙제를 많이 내고 또 시상도 약간의 보상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완수하신 분들은 합격을 많이 했어요. 숙제를 다 내가 미션을 드린 분들 많이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한 5분 떨어졌어요. 제가 했던 미션을 다 하신 분들 중에 제가 너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인 서클 어떤 법칙에 의하면은 거의 한두 명, 두세 명 빼고 다 합격하는데 작년에는 한 6분 정도가 떨어져서 숙제 완성자 중에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작년에 2020년도에 경기도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성.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좀 탈락자가 좀 나왔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에 열심히 한 분 중에 탈락한 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한 분 중에.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분 안 될 것 같은데 또 됐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없으셨어요? 있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된 분이 있어요. 여러 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분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힘든데, 그런데 됐어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했는데 또 됐어요. 아마 그분은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갈 분들 대신에 그분들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관운일 수도 있겠고, 그 해마다 있는 어떤 굴곡이 있는데, 그런 운이기도 하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을 돌아볼 때. 그래서 작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가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했는데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죠? 이걸 꺼야 되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조금 더? 네. 네, 작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를. 조금만 한번 우리 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내년도를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특성 중에요. 시험 결과인데 이제 1차 시 시험 본 사람, 2차 시 시험 본 사람, 세 번째 시험 본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1차 시험 본 사람이 초, 중, 고, 직속, 지원청, 도 합계해가지고 1차 시험 본 사람이 78명이었어요. 작년에 몇 명이 시험 봤죠? 173명인가? 그래서 그 중에 78명이 처음 본 사람이 78명이 있는데 그 중에 19명이 됐다는 거죠. 19명이.
그래서 24.4% 정도 전체 합격자 아니 그 응시 인원 대비 4분의 1 정도가 합격하고 4분의 3은 떨어진 결과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시험 두 번째 응시한 사람이 63명이었는데 그 중에 38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이 한 60% 정도를 그 결과에 도달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3명이 응시해서 18명이 합격했고 그러면은 뭐예요? 한 5명 정도가 삼진아웃 됐다는 거죠. 결과치를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요. 특징이 뭐냐면은 1차 응시자의 합격 비율이 낮았어요. 평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5%, 40% 육박했었단 말이에요. 1차 응시한 사람 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1차 응시자의 합격률이 좀 낮았다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3차 응시한 사람 중에 삼진아웃자가 좀 줄었어요. 통상은 한 10명 정도에서 삼진아웃이 나왔는데 10명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삼진아웃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응시 합격률은 비교적 높았고 그래서 1차의 합격 비율이 낮은 반면 2차, 3차 특히 3차 합격률이 높았어요. 평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은 제가 추측할 때는 우리가 시험 경기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보고서 면접하고 실적하고 다면 현장 평가죠. 이거 20, 20, 20으로 났을 때 평년도에 비해서 면접의 급간 반영 비율, 급간의 비율을 너무 짧게 잡지 않았을까. 면접의 급간을 짧게 해서 면접을 통한 변별력을 좀 줄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통한 변별력을 좀 줄이지 않나. 해년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면접의 이런 변별력을 조금 급간에 촘촘하게 두어서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1차 합격자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통한 변별력이 조금 줄었고 상대적으로 40%에 해당하는 금평이죠. 금평의 반영 비율이 40%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침으로 인해서 3차의 탈락자가 좀 줄었지 않았나 그런 유추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말고 작년이라면 아마 1차 합격자 중에 합격자가 더 나왔을 겁니다. 급간의 반영비를 더 넣었기 때문에 더 나왔을 텐데 그게 조금 더 못내 아쉬웠었고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중에 1차 시험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몇 명 더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쉽게 탈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2차나 3차에 보신 분 중에 공부 안 한 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부지리로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해년마다 이제 올해 시험을 보고 나면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제출하셨죠? 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막 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일부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개선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 그 작년에는요. 면접이 시간 제한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아시죠? 8분을 초과한 분들은 거의 탈락시켰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제한을 거의 안 했어요. 시간 제한 안 했어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해년마다 이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보세요. 1차 본 중에 초등과 중등이 있죠. 초등, 중등이 있습니다.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합격률이 0%죠. 그렇죠? 0%죠. 합격률이.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이런 시도가 없거든요. 거의. 이런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타시도를 봤을 때.
1차의 합격률을 0으로 놓는 이런 경우는 극히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실적에서. 이렇게 낮다는 것은 실적에서 학교를 소외시켰다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학교 실적을. 그래서 서울이나 울산이나 등등 몇 개의 시도는 학교에 대한 실적에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쿼터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0으로 하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들러리만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또 이거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해보나 만한다. 이거는 학교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학교 현장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가 이렇게 소외된다고 했을 때 사기 저하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건 개선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질 거다. 그래서 늘 제도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네, 금평 위주로 하다 보면은 역량평가 제도가 퇴행하게 되고 그런 약간의 반성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또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금평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 또 아울러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운 패턴, 새로운 문화가 또 들어올 텐데 저는 실적과 그 면접에 대한 기본기를 무시하지 말고 충실히 다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문제의 특성도 있었고 제가 2시간째 설명드릴 텐데 기본에 충실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면접 실적도 또 금평도 열심히 잘 받으시고 노력하시고 면접과 실적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되 학교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결과가 내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실망의 시리에 빠져서 하실 건 없다. 계속 변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설명의 자료 잠깐 보실까요?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력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획력을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기획력이 있어요. 수도권, 서울은 기획력이 있죠. 경기, 인천, 강원 세 군데만 없는데 밑으로 가면 한강 이남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도 같이 만들다 보니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경기도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기획력을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기획력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었어요. 교육정책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경기도 면접 문제 3번에서 좀 수월하게 했어요. 몰라도 미래교육 2030 미래교육을 몰라도 조금 수월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로 다 웬만큼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기획력을 했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수가. 그래서 정책 이해도에 대한 것도 조금 높여야 된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은 있어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잘 본인이 정리하셔가지고 웬만큼 암기가 되고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3페이지인가? 3페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면접.
네, 앞에 자리 있어요. 앞에 쪽 보세요. 네. 그 면접이 이렇게 5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리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험은 뭐가 나온 거냐면은 조직관리,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갈등이 하나 나왔고, 또 두 번째 전문성,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이 이제 3번 전문성에 대한 겁니다. 2030 미래교육. 또 변화관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코로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이 항목으로 해서 3문제를 냈던 겁니다. 이 5가지 항목에서 늘 내죠. 이 중에 3개를 내는데 올해부터 경기도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항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문항의 밀도가 높아졌어요. 아시겠죠? 한 문항에서의 밀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문항 하나하나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항당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는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도 있겠지만 공직관이나 사고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같은 것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형식을 보시면 발음, 억양, 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내용도 좋아야 되고 형식도 좋아야 되죠. 내용도 좋아야 되고 형식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자신 있고 어떻게 상대에게 잘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버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만 좋아도 형식만 좋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호소력 있게 했을 때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심오한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게 됐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아울러 이런 발음, 억양, 표정 내지는 구조, 시간 안에 끝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도 결국은 2가지입니다.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 플러스 형식을 어떤 틀을 설명해 드리고, 구조와 틀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제가 대단한 걸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계속 자극을 주고 어떤 실전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측면을 같이 버무려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수험 과정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평가 항목은 그렇고요. 평가 항목이 있고요. 평가 항목대로 문제는 출제하는데, 평가할 때는 아까 오신 분 이제 경기도 분들이었는데, 오신 분 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전년도에 합격했는데 올해가 타시도에 평가를 갔다고 그러대요. 타시도에 본인은 이제 또 다시 합격했으니까 평가를 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항목대로 평가 안 하고 총점을 매긴 다음에 역산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항목대로 평가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딱 듣고 나서 점수를 딱 매겨서 그걸 다시 역산하는 이런 평가 항목, 이런 방식으로 통상은 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면접은 형식과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제가 조금 이따 학원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실적을 볼까요? 실적? 3번 실적?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라오라 많이 썼는데, 제가 그냥 6급 이후의 실적을 준비하고, 실적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정리하고, 또 증빙사항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없어요. 두 분 다 이제 경기도가 실적을 한번 받고 인천도 있을 텐데 실적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시험 보실 분들이라면 돌아가셔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적과 관련돼서는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의 동료들, 선배들이 했던 실적을 다 다운받으셨죠?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이제 한 소수지까지 합치면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70 몇 명에다가 소수지 하면 200명 좀 넘을 거예요. 사서, 시설 한 200명 좀 넘을 거예요. 200명 잡으면은 곱하기 3개씩 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600페이지죠. 대략. 600페이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지. 다 읽어보고. 아시겠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그게 선행돼야 돼요. 선행. 그래서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잘 쓴 거를 찾으셔야 되고 뭔가 특이하거나 보기 좋게 쓴 거를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하고 유사한 실적을 찾으셔야 되고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형식과 이런 내용을 정말 보기 좋게 잘 쓴 걸 찾으시고 두 번째는 나하고 유사한 실적을 두 가지를 찾으셔서 그것을 믹싱해서 내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갔던 사람들 지금 처음에 갈 때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아마 보시면 알지만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요 자기 동기도 있겠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있었고 선배도 있겠고 많이 있을 겁니다. 친구도 있겠고 있을 거예요. 기타 등등 모르는 사람들 것도 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그 3페이지를 내기 위해서 며칠 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보통 최소 3개월 많으면 6개월 9개월 이렇게 정말 공을 들여 쓴 겁니다. 공을 들여 쓴 거예요. 그래서 잘 쓴 건 그래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내가 뭘 모방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로 가지 말고 보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내 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딛고 한 계단 더 올라서야 됩니다. 그거에 끝나지 말고 한 계단 더 올라서는데 물론 제가 이제 경기도 거 말고 타시도 거도 다 드리죠. 내년에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타시도 거 저한테는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시도 있잖아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많은 시도 실적을 하는 시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또 가면서 다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도 거예요.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서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11월, 12월에 하셔야 돼요. 11월, 12월에 하셔야 되고 그걸 해서 1월부터는 서서히 내 거를 쓰셔야 돼요. 11월, 12월에는 뭐예요? 남의 거에 대한 분석이 다 들어가고 나 자신의 어떤 뭘 써야 될지 증빙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1월부터는 서서히 써서 5월 안에 끝내셔야 돼요. 실적이. 왜 8월에 내는데 왜 5월 안에 끝냅니까? 6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미세한 부분을 약간 다듬고 실적 면접을 또 준비해야지. 그걸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또 준비해 놓고 그런 과정. 실적이 완성되어야만 면접도 준비하는데 통상은 일반 면접 끝나고 실적 면접을 보는데요. 인터벌을 어떻게 줄지 몰라요. 기간을. 올해는 2주를 줬던가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밖에 안 줘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봐. 그 다음 주에 바로 본단 말이에요. 바로 봐. 아니 그 다음 날에 바로 봐. 금요일 보고 토요일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또 충남도 그 다음 날에 바로 봐. 이틀 몰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완성해서 실적에 대한 실적 문항을 다 뽑고 예비문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8월, 7월, 8월 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은 증빙과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뜯어 고치는데 엄청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걸 같은 잘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표, 흐름도 수학 분석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표는 못 넣지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야 된다. 잘 된 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미리미리 5월 말
늦어도 6월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사정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분께 뭐라고 그래, 화제가 됐더라고. 화제가 됐어. 특이하고 잘 썼다.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던데, 같이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게 필요합니다. 또 실적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금은 그런 걸 준비하십사 말씀드립니다. 통과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실적에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강의 시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울산 걸 넣었는데 똑같아요. 경기하고. 그 다음에 4번 동료평가도, 사실은 동료평가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서 미리미리, 이거는 뭐 관리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올해 경기도는 아닌데 두 분이 전화 와서 막 울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동료평가 때문에 떨어졌어요. 평가 때문에. 그 어떤 소수직이었는데, 동료평가의 그런 어떤 소수직은요, 평가 대상이 범위가 좁잖아요. 같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아니고 지방이었는데 이렇게 돌려놓는달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따처럼 공격해서 그 하위를 주는 이런, 그러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 면접, 실적 등등 이런 걸 다 1등해도 합격을 못하게 만들어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좀 이렇게 현장 평가를 확 내리고는 해서, 절대평가로 내리고는 해서 나머지 과목을 다 1등해도 이제, 왜냐하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 한 명 뽑으면은 뭐 7명이 본다 치면은 0.2점씩 하면 몇 점이에요? 한 1.2점인가요? 그렇잖아요. 꼴등이 1등 했을 때 1.2점? 1.2점 가지고 만회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만회가 안 돼. 이 일반직은 많기 때문에 만회가 돼. 나머지를 잘 보면. 근데 만회가 안 되게 한 사람을 돌려놓는 거 있잖아요.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서 막 슬프게 우는 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안 입고 뽑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전화도 해주고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필요합니다. 1년 공부 더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소양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통과하신 분들이라서 하고.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방법.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는 학원 강사지만 스터디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스터디를 하게 되면 학원을 덜 와요. 하지만 저는 그거의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어찌됐든 그거는 그거고, 어찌됐든 인연이 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스터디를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다. 마음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걸 3에서 6명 정도 하는데, 그 진행 방식에서요,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작년에 권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줘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만이에요. 자료 많이 준다고. 불만이긴 한데, 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세 문제만 가르치면 제일 좋은데, 시험 문제 딱,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그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복습을 하는 그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스터디를. 그래서, 같은 학원을 다니는 사람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부면은 같이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복습용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다시. 작년에 그런 분들이 성과가 더 좋았고, 매년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복습용으로 하면 좋겠다.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거. 그래서 복습만 꾸준히 해도 충분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스터디 구성이 안 된 분들은 또 도와줘요. 신청을 받아서 뭐 구성이 안 된 분들 신청마다 같이 엮어주기도 해요. 제가 또 가끔 밥도 같이 먹고, 또 희망 원하는 분들은 같이 먹고 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오늘 온 사람들도 같은 스터디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이제 전화하고 같이 온 분들도 스터디끼리 또 찾아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퇴직할 때까지 같이 가. 또 전우회가 있거든. 전우회. 그 어떤 같이 고민했던 전우회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내 걸 다 내놔요. 같이 공부하고 그래요. 숨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도움 안 돼. 같이 협력해서 한 배를, 노를 같이 적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복습을 여기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스터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원 수업은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저는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키는 사람, 면접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자극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한테 온다고 해서 100%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전체 87명인가요? 경기도가? 87명 합격, 소수직 합쳐가지고, 그 중에 2년을 맺은 분들이 72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실력에 비해서는 더 많이 붙었어요. 사실은. 제 실력에 비해서는 제 능력에 비해서는 더 많이 붙으셨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성실하게 숙제를 잘 따라가고 그래서 합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을 주고 숙제를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꾸준히 슬럼프 좀 덜 오고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슬럼프 없이 가는 그런 거 제가 드릴 거고, 단점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의 허비, 또 안 맞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율학습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도 좋은데,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 보고서와 관련돼서는 교육정책의 자료를, 교육부 자료, 경기도 자료를 버무려서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두 페이지로. 제가 학원에서는 드리지만 혹시 안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제가 오늘 안 오고 못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자료를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다 정리해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정책 자료를.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접은 기출문제, 아까 타시도 기출문제나 그건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깔고, 두 번째 시사 이슈를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녹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혼자 공부하신다면.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부했던 경기도 실적을 바탕으로 다운받아서 잘 된 거를 모방하시고 조금 더 개량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못 나온다면 선배들이나 뭐 친구들에게 검증을 여러 차례 받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스터디도 하시고 학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은 뭐 자료라도 어떻게 친구를 잘 꼬셔야죠. 꼬셔가지고 자료라도 뭐 활용하시던가 해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자율학습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단기간에 그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확 뽑아가지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할 때 이게 오래 끌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때 확 뽑아가지고 끝내는 이런 방식, 항아리에 물을 확 뽑아가지고 끝내는 이런 방식이지, 오래 끊는다고 금평만 좀 올라갈 뿐이지 실력은 그저 그거예요. 그래서
물을 불 때 확 부어가지고 끝내는 이런 방식을 세 가지를 스터디도 하시고 학원 자료, 그다음에 자율학습을 병행하시면서 공부할 때 맘먹었을 때 확 불서 끝내는 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제도 하에서는요. 바뀐 제도 하에서 지금 보고서가 없잖아요. 보고서가 있을 때는 이게 2, 3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면접하고 실적일 경우에는 빠르면 1년, 안 되면 2년 안에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제 작년에는 저렇게 됐지만 올해는 또 바뀔 거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테니까 저거 있잖아요. 할 테니까 또 바꿔 계속. 그러니까 그 바뀌는 게 어떻게 그랬을 때 한번 열심히 마음 먹었을 때 확 해가지고 처음 시험 기회 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장단점 있는데 자율학습에 개인 시간 확보에 유리한데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터디를 좀 활용하시거나 다 필요합니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4번 환경관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가짐에서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할 때 늘 강조드린 겁니다. 이게 올해도 우쭐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격상 우쭐해가지고 내가 처음 시험 보는데 좋은 성적으로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늘 있거든요. 우쭐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우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생각보다 고수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아. 이게요. 올해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잘 본 것 같아. 막 자랑해요. 친구들한테도 저거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다.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없어. 생각보다 있잖아요. 층이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공부 그 동료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1년, 2년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본인의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통화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안타까웠어요. 제가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안타까웠는데 본인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떨어진 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자기는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열심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월마다, 주마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체크를 해.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적, 이런 우리가 반응도를 이렇게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주관에 빠져 있는 거지. 나는 막판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이 코드에 맞춰서 평가자가 원하는 코드에 맞춰서 딱 정제되게 공부하는 거하고 딱 정리되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웠었는데 본인은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포기하고 싶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약해. 그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만족도는 곤란하고 객관적인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꾸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독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성실해야 된다. 두 가지만 하면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만 하면은 다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요. 99%다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요거만 마음에 명심하고 하시면 다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합격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주변을 조금 더 단순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시험 보는 해나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좀 단순하게 가지시고 모임도 조금 자제하고 해서 어차피
승부를 볼 거는 그 뭐라고 그래요? 진검 승부를 한번 딱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뭐 등등 다 동료들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좀 자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주경야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낮에 근무하고 나면 오후에 힘이 빠져. 집에 오면 또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아니 학교나 직장에서는 직장인이 또 실장님이시고 또 집에 오면 뭐예요? 집에 오면 네? 주부이기도 하고 또 가장이기도 하고 또 뭐 지금 되면 또 수험생의 엄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입니다. 또 각종 모임도 있고 또 지금쯤 되면 돌봐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학교에 또 얽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업무도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평일날은 2-3시간 또 한 10시 넘으면 졸려 이게 졸려요. 지금 연세 뭐 나이는 어때요? 지금은 드라마만 보고 있어도 피곤해. 집에 와서 그런 나이인데 공부해야 되고 잘 안 들어와요. 주말에 조금 있는 시간인데 주말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원 나올 때 있고 스터디 하기도 하고 뭐 실제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모임도 좀 줄이시고 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딱 압축해서 평소에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스터디 구성원들하고 주로 공부 얘기하세요. 구성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스터디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안 했는데 너무 잡담을 많이 하고 3점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를 해도 혼성으로 남자가 귀해요. 이게 같이 해서 좀 완충 역할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마라톤을 뛸 때도 같이 뛰면 덜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음 자세나 환경도 건강도 지금 이제 보면 하나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운동하시고 필요합니다.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학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 관리에 대한 것도 잘 자기를 내적 외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 총괄적인 것들이 역량입니다. 역량 평가의 면접만 그게 아니고 사람 관리, 환경 관리, 시간 관리, 또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역량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학원 운영 방향 요거 잠깐 볼까요? 예습 강의 복습으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숙제를 줘요. 숙제를 주는데 우리 현재 경기도나 강원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면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매월 줍니다. 매주 격주로 해가지고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기획력은 아니니까 면접을 숙제를 줍니다. 또 실적 같은 경우 숙제 주지만 그거는 뭐 숙제라기보다는 뭐 어떤 언제까지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죠. 제가 그러면 계속 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예습을 하고 그다음 강의는요. 서울 수원 강의가 있고 서울 수원 강의는 여기는 서울 아니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참가하는데 거기선 주로 실적 강의와 면접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실적은 그 실적 이론 강의, 실적 분석 강의, 첨삭도 하고 실적 관련 예상 문제, 실적 면접 연습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서 실적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연간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면접 강의는요. 면접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면접의 원리를 설명하고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11월에 할 생각입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면접 기출문이랑 예상 문제 해설에서 300제라고 했는데 300제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또 파이널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모의 면접 연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합격자들이
공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물어보죠. 만나면은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최근에 오셔가지고 물어보면은 제가 물어봐요. 제가 고칠 게 뭐가 있나? 아니면 도움됐던 게 뭐가 있나? 물어보면은 고칠 것도 많이 얘기하죠.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제가 그러면 알아서 고치는데 도움됐던 거를 공이 얘기하는 것은 면접 연습이었습니다. 모의 면접 연습을 한 10번 이상 하는데 한 10대 번 하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런 합격자들이나 우수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클리닉을 테스트를 해주고 계속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계속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시켜 주는 거죠. 성장시켜 줍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모의 면접 연습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는 선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필수로 할까 해요. 다 꼭 하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이것 때문에 합격자들 만나면은 누구에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몇 번, 어디서 왔던 누구에게 자기가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분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의무화 시킬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의 면접을. 그 다음에 경남 강의는 볼 필요 없고 참고사항이고 실적과 면접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습은요. 세 번째 예습 강의 복습에서는 스터디를 통해서 그 면접 복습하고 초기 실적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합니다. 실적 초안 활용, 면접 문제 복습, 아울러 복습에서는 녹음 복습이 있습니다. 녹음을 통해서 녹음을 제가 계속 받습니다. 녹음을 계속 받아서 매일 녹음을 시켜서 받아서 그걸로 복습을 시킵니다. 녹음을. 그래서 녹음을 다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도 하고 그러죠. 마지막 수강료를 제가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울러 녹음을 통해서 또 다시 복습하는 그래서 예습, 강의, 복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서클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래요? 체화시킵니다. 몸에 체화시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은 경기도는 한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시간표 구성은 대략은 이렇습니다. 실적도 하고, 실적이나 우수 사례도 하고, 면접 숙제 해설도 하고, 면접 교재나 정책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경남은 참고. 그 다음 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강의 변경사항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부터, 그 옛날에는 제가 매주 3시간씩 했는데 보고서 있을 때는 보고서 쓰고 한 3시간 강의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올해부터는 보고서가 없어져서 그 격주 6시간씩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4번 올 거를 2번으로 오는 걸로 줄이고 6시간으로 시간을 오전, 오후부터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도 특별한 거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제일 좋아했던 분들은 누구냐면 강원도 분들이었어요. 강원도. 제가 너무나 죄송했는데 이 강의를 오기 위해서 새벽 4시, 3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척에서도 여러 명이 오고 속초, 동해, 고성 이런 데서도 막 오셨는데 이제 스타트하면 그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 새벽 3, 4시에 오시는데 4번 오는 거는 좀 그래서 2번으로 줄이고 횟수를 이제 그 시간을 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안 하는 주에는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꼭 스터디를 해서 이걸 체화시키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4주 토요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은 제가 강의실 때문에 설명회는 일요일 날 했지만 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는 서울반은 2, 4주 토요일 날 2, 4주 토요일 10시부터 5시 시간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은 2, 4주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그러면은 만약에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원 가서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호환이 되니까 다 수원 분들도 수원에 못 들으면 서울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호환해서
강의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호환해서 못 듣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11, 12월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요, 사실은 저도 좀 11월 달 좀 더 쉬고 해서 그 실강의보다는 전 동영상 강의로 한 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12월부터는 실강의를 하는데 11월 동영상 강의에서는 주로 뭘 할 거냐면은 그 면접과 관련된 걸 주로 할 텐데 면접의 기본 이론, 구조, 틀, 면접의 유의사항, 면접을 접하는 가장 원리와 원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들으시면 좋겠고,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굳이 안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다 들으셨던 분들은 기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처음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구조를 알아야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기본을 이제 깔고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 나와도 괜찮아. 어떤 원리를 딱딱딱 하면 기본 점수는 다 맞으니까 구조를 11월 달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이름 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강의 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요, 이제 실강의를 할 텐데 2, 4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설명회를 당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단계 하려고 해요. 부랴부랴 빨리 끝내야. 지금 또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100명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0명 선으로 가면 150, 200명 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게 강화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겨울 되면 어때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외부 환경이 겨울 됐을 때는 더 번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더 겨울로 더 먼저 접하는 데는 더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WHO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반구의 겨울이 걱정된다. 우리는 북반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의 북반부는 겨울이 걱정된다. 대확산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은 지금 잘 맞고 있지만 겨울에는 제가 12월에는 실강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만약에 2단계로 해서 집합을 금지시킨 거나 그랬을 때는 동영상 강의 체제로 돌려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실강의 할 때는 실강의 하고, 너무 심해질 때는 동영상 강의를 해서 동영상 강의로 하고 듣고, 또 면접은 우리가 1대1 면접을 계속 하는데, 면접 1대1 하는데 너무 심해졌을 때는 화상통화로 했어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해서 어떻게든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은 동영상 강의를 하고 12월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상황이 12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의 상황에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년에 우리 의정부에서 총무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결정을 잘 해주시고, 내가 합리적으로, 제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제가 고마웠는데, 저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안 오셨네. 교회 가느라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서울수원은 실적과 면접 위주로 강의하고 단계별로 실적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 12월에는 올해 거죠. 올해 실적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셔도 좋고 스터디에서 같이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세요. 나의 차별화 전략을 또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연습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피치라고 있습니다. 스피치가 있고요. 스피치 옆에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클리닉. 하나 또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스피치 옆에다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 올해 2020년도에 도입했던 제도 중에 스피치와 클리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피치는 강남에 유명한 원장이 와서 하는 면접에 대한 테크닉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강남에 어떤 유명한 원장이 오셔서 하는
스피치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클리닉은 뭐냐면은 클리닉은 면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잘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안 되는 분들은 별도로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1대1로 계속 교정을 시켜주는 반이 있어요. 사실 제가 못하고 이거는 클리닉 반은 우리 뭐 원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클리닉 전문 저하고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될 때까지 만들어 놓죠. 잘 될 때까지. 저 놀라워요. 그래서 올해 합격자 중에 전화 와서 정말 원쌤의 클리닉에 때문에 합격했다. 뭐 그런 분들도 종종 있던데 이렇게 한 사람을 1시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짧게는 4회, 8회, 12회 해가지고 될 때까지 막 그런 훈련을 시켜요. 자세도 시키고, 발음도 시키고, 내용도 시키고, 다 시키는 그 클리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클리닉반만 할 수는 없고 수강생 한해서만 이제 클리닉에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 안 되는 분들은 클리닉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뭐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데 조금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클리닉에서. 그래서 올해 도입했던 것 중에 스피치반이 있고 또 클리닉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화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결정을 맺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뭘 더 할까 저도 고민입니다. 뭘 더 할까 고민인데 내년도에 제도 중에 바뀌는 제도 중에 하나는 1대1 면접을 의무화시켜서 이렇게 다 참여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스피치가 있고 클리닉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테크닉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서울 수원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설명이고 개강은 11월은 동영상으로 하고 12월은 실강으로 하는데 장소는 서울은 여기서 하고요. 주로 찾아오시는데 어떠신가요? 네? 좀 수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오시기도 편하고 또 작년에 여기 평택 같은 데나 이런 데 있어요. 오늘 평택 별로 안 왔죠? 평택 왔나요? 있나요? 평택? 없나요? 평택 분들이 여기 앉았었는데 주로 여기. 올해 성과가 좋았어요. 평택이. 기차 타고 가가지고 여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차에 한 방에 딱 평택에서 내려서. 평택이 올해 사실은 옛날에 평택 분들이 저한테 잘 안 왔는데 올해는 대거 와가지고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거의 왔던 분 한두 분, 한 7, 8명 시험 봤나? 그래서 금평 안 좋은 2분이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좋은 성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경기도 분들도 있지만 강원도 지방 분들이 오시기에 좋습니다. 기차로 딱 한 번에 딱 그런 구조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원은요, 수원 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팔달로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수원으로 오셔서 이렇게 호안해서 이번 주는 내가 행사 때문에 못 듣는다면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수원에 보시면 좋겠다. 창원, 진주, 대구, 제가 경북, 대전, 전북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기 과정 못하고 이렇게 또 주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면접 했던 내용입니다. 면접 자료, 면접 교재도 있고 자료도 있고 계속 주기도 합니다. 실적 작성 있고요. 강사 소개는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11월은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12월부터는 면접비를 이제 의무화시켜서 조삼모사인데 작년에 수강료 30만 원, 면접비 5만 원 이랬었는데 그거를 토탈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강료 말씀드릴 때 제가 늘 죄송해요. 이렇게 어떤 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10년 동안 수강료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난 이렇게 그냥 고정하려고 올해는 왜 5만 원 올렸냐 올린 게 아니고 면접비를 이제 통합해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 올렸는데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어저께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남자분이셨는데 외벌이셔가지고 수강료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프고 예? 총무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총무를 시킬 수 없는 게 이번은 세 번째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총무가 부적합해요. 세 번째 시험 보는데 처음 학원 왔대요. 지금까지는 공부도 안 했대. 꼭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 늘 이걸 얘기할 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옛날에 교육학, 행정법, 헌법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수강료가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그랬어요. 교육학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또 1차 헌법, 행정법 30만 원, 또 교재 별도. 근데 지금은 예전에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나왔거든요. 토요일 날 온종일, 일요일 날 온종일. 텐텐이라고 그래가지고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텐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날 3년씩 텐텐 3년씩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비용 부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교재비까지 3년. 몸 다 망가지고 그랬는데 예년에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스럽죠. 제가 그때는 참 너무 혹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교육학도 해야 되고 교육학 또 그게 1, 2년에 안 돼요. 그게요. 최소 3년 해야 돼요. 3년은 2년 3년 학원 다니고 또 행정법, 헌법 이것도 계속 해야 되고 2중 3중으로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몸도 힘들고 비용, 가정은 완전히 개판되고 완전히 다 그렇게 한 2005년부터 10년 정도 흘렀네. 10년 동안 그런 제도로 흘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바뀌었죠. 16년도부터 이제 이런 역량으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이 제도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쓰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공부 부담도 덜하고 약간 기간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은요. 참고로 보시면 12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렇게 과정으로 이제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예시고 기본 과정, 정규 과정, 심화, 파이널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대로 가기도 하고 조금 변형해서 가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단계별로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7, 8월쯤 되면은 이렇게 실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없는데 다 했습니다. 또 하나 없는데 과정이 이원화돼서 이런 실강의 반이 있고요. 동영상으로 하는 동영상 반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오셨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작년에 여기 중에 학원에 못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학원에 나오면은 곤란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누굴까요? 네? 네? 코로나 확진? 그건 아니고 뭐 이제 근무처에 따라서 아시겠죠? 근무처에 따라서 학원을 못 다니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있죠. 본인이 맡은 근무에서 이제 그걸 강하게 규제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 담당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내지는 환경에 따라서는 동영상으로 듣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신청해가지고 어저께도 이제 오셔가지고 본인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학원보다는 동영상으로 듣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듣는 그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강의나 동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략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출 문제는 올해 시험 봤던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오늘 시험 어저께 전라북도가 봤는데 어저께 이건 인쇄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보내 어저께 그래서 전라북도나 이제 앞으로 볼 때 이런 데는 못 넣었는데 웬만한 시도는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인천은 왜 뺐냐? 인천 있잖아요. 인천 왜 뺐냐? 인천은 개별 실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 실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뺐고 여기에 대한 해설은 왜 안 다뤘냐? 해설은 강의 시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서 강의 시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뭔가 이렇게 하나 얻어 가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라도 어떤 경향이다. 또 경기도 문제, 기타 문제 보시면서 이런 어떤 현재 전국적인 흐름을 아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또 하나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썼는데 이거 보이세요? 제가 3분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어저께 며칠 전에 한번 생각했었는데 경기도 시험 문제가요 면접 문항별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를 통해서 평가를 차별화해요. 정책 문제가요 당분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정책 문제가 경기도든 교육부든 정책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정책 문제에 대한 차별화. 실적은요 최초 경기도형 실적이 공개됐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면접이 형해화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적 면접이 형해화되어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 면접이 형식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면접 극과 편차가 둔화됐는데 금평위주의 선발 결과를 초래했고 실적 면접이 형식화됐는데 그걸 통해서 학교 근무자가 소외됐어요. 실적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면접 문제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이걸로 선발되기 때문에 면접 문제 수준이 향상돼서 정책, 상황, 시사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이제 또 복합형 문제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문제, 정책이나 상황, 시사 이슈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적 서술 방식이 이제 첫 해보다는 더 향상돼요. 내년도에는 향상되고 실적 면접 평가, 실적에 대한 면접 평가가요. 이제는 조금 더 강화돼요. 올해는 형식적으로 봤는데 이거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편차를 확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면접 편차를 올해보다는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실적에 대한 배려. 지금 첫 번째 본 초중이 0%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요. 면접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증적으로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은 딱 얘기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 시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만 변화되는 그 예상 외의 문제가 나와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요. 경기도나 타시도의 최근 실적을 다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면접도 올해는 이제 대비를 더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합격?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제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끝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끝내고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어저께 뭐 물어봤더라? 어저께도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질문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거든 형식에 대한 거든 다 관계없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름 안 쓰신 분들은 다 쓰고 가시면 좋겠고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것도 관계없고 공부에 대한 것도 좋고 아무거나 없어요?
총무 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찍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오셔도 좋고 또 질문 없으시죠? 없으세요? 또 개인적으로 또 막 오실 텐데 끝나면 그러면 끝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내년에 당장 시험 보지 않을 사람은요, 이 공부 중에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런 거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멀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장 안 해도 좋다고 봐요. 언제 정도 공부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2021년 시험이라고 해요. 2021년에 응시가 가능한 사람 내지는 2022년도에 응시가 가능한 사람,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전년 시험 보기 본인이 시험에 출전하는 전에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원이든 스터디는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 시험 보는 전에는 학원 다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전전에는 불필요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 전전해. 처음 시험 보는 전전해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 전해는 오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전전에는 뭐 하냐? 전전에는 스터디는 필요합니다. 전전에. 시험 보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공부의 층이 있어요, 층이. 그래서 층이 두껍기 때문에 시험 당해년도에 와가지고 뻐거워요. 당해년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실제 1년이라고 하지만 그 8월, 9월에 시험 보기 때문에 8월부터 공부가 안 돼요. 7월이면 반년이잖아요, 반년. 한 7, 8개월 해가지고는 뻐거워, 이게. 그 층을 뚫기가. 그래서 첫 한 해 먼저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학원이든 스터디든 뭐 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전 2, 3년 남은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거나, 또 뭐, 스터디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놓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경기 교육의 변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해 정도가 뭐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신 분 점심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무관 되게 6년을 공부했대요. 교육학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못 써먹었다. 공부만 해놓고 역량을 3년을 저한테 사실은 3년을 들었어요. 그분은 첫 해 듣고 그냥 연습 삼아. 두 번째 시험 볼 줄 알고 했지만은 못 들었고, 세 번째 부랴부랴 이제 세 번째 3년을 왔는데 세 번째는 거의 이제 절정에서 꼴찌를 봤죠. 꼴찌를 봤는데 그때로 합격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 저는 한 전년도 정도가 이제 뭐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당해년도는 뻐거워. 이게요. 기존에 했던 쌓인 층을 한 번에 뚫기가 보통, 나는 괜찮아. 나는 머리가 공부 좀 했어, 옛날에. 근데 여기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소시적에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아. 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남으신 분들은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끼리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시고, 또 하나 선배들을 도와주세요. 자료를 수집해서 도와주고, 네? 선배한테 껴가지고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치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치적인 질문이. 네. 근데 정치하고 같이 엮이는 문제도 있을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정치적인 건 그것도 배제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보 교육감님인데 진보 교육에 반하는 거를 하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될 거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충남의 문제 중에 정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성향이 엮인 거라면 정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교조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약간의 어떤 성향을 가진 문제인데 제가 충남에 어떤 그 딱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 타시도 사무관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들이 거의 많이 옵니다. 올해도 많이 왔었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의 그 어떤 뭐 진보분 진보 방향을 고려할까요? 안 해. 고려 안 해. 소신을 고려하지. 소신을 본단 말이에요. 소신. 좌든 우든 관계없어요. 좌든 우든 소신껏 얘기하고 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 고득점 나와요. 정치에서 나는 그 눈치 봐서 얘기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소신껏 얘기하면은 다 더 멋있어. 더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어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아무거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들 남아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